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좀 꺼려 해야 된다고 했던 물건 중에 좀 제가 이제 특수 물건은 저희가 이제 초보, 저도 그렇지만 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물건 중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인 물건이 있어요. 그죠? 보증금이 미상인 물건이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나에게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엔간하면 보증금이 미상인 물건,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피해라고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사실대로 위험하긴 위험하거든요. 이 보증금이 있다 없다를 밝혀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피하고 뭐 경매 물건이야 다른 물건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른 물건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보증금 미상인 물건인 중에서도 우리가 입찰을 해도 괜찮은 물건이 또 있어요. 입찰을 해도 괜찮은 물건과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입찰을 안 해야 되는 물건이죠. 먼저 이 물건인데,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죠. 근데 전입신고가 19년이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나오는데 말소 기준이 11월이고 며칠 차이 안 나네요. 그죠? 하여튼 대항력이 있다. 근데 보증금을 몰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권리관계 전에 이 사람의 그 보증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도 1억이라도 있으면 내가 인수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건 너무 위험하죠. 이 사람의 보증금을 밝혀내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뒤에 뭐 짜들구량이 많죠. 자, 그런데 보증금이 미상이라도 입찰해도 괜찮은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냐? 이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자, 이런 물건은 뭐냐? 자, 사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쪽은 뭐 뺄게요. 오늘은 대항력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대항력이 미상이라고 나와 있고, 대항력은 있는데 보증금이 미상이죠. 미상이라서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다른 권리관계들이 없고 임지원 씨, 이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 밑에 보면 강제 경매에서 청구 금액이 5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권리 분석하는 파트에서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제가 배당 신청을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당을 신청 안 했죠. 이거는 배당을 신청 안 했는데 배당을 신청을 안 하면 낙찰자가 이 임지원 씨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말소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갚아주고 은행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껴안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권리관계가 없죠. 딱 임지원 씨한테만 5천만 원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일자도 없지만은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배당을 당연히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임지원 씨가 이렇게 내 돈 5천만 원을 받으려고 법원에 의뢰를 해서 경매를 쳤어요. 경매를 쳤는데, 자, 낙찰이 되고, 1억에 낙찰이 돼서, 야, 자, 임지원 씨 5천만 원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지원 씨가 대뜸 이렇게 합니다. 저는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을 안 받을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임지원 씨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경매를 쳐놓고 지금 내 돈 달라고 경매를 친 거 아닙니까? 사실 거면 그냥 사시면 되지 경매를 왜 쳤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신청도 안 했지만 경매를 친 것 자체로서 이 사람은 배당 신청은 당연히 한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배당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배당 신청 했다고 강조하면 이 임차인은 낙찰금에서 돈을 받아간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 만약에 최저가인 1억 아니면 30%가 깎인 7천만 원의 낙찰이 되더라도 임지원 씨는 낙찰금에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깔끔한 물건이 되면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 설명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은 5천만 원 받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물건은 보증금이 미상이지만 이 밑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함으로써 입찰을 해도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보면 자, 이것도 1억 9천에 5,300만 원의 최저가인데 여기는 서땡땡 씨죠. 자, 여기서 보면 서미정 씨 똑같은 서땡땡땡 서미정 씨가 똑같은 조건이죠. 보증금이 미상인데 이 사람도 경매 신청권자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확정일자가 없지만은 내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쳤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배당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근데 이 사람의 보증금은 청구 금액이 1억 1천이 되는 겁니다. 1억 1천. 나 1억 1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배당에는 들어갔지만, 배당, 낙찰금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자, 서미정 씨보다 앞에 서울보증보험이 하나 더 있네요. 자, 만약에 5,300만 원에 낙찰이 된다고 치면, 여기서 600만 원 정도 가량을 빼면 대략 약식으로 해서 4,600, 4,700만 원이 남겠죠. 자, 그런데 서미정 씨한테 남은 4,700만 원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략 또 6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액이 아직은 모자라죠. 자, 아직은 모자란 이 보증금액을 누가 줘야 됩니까? 자, 바로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서미정 씨에게 낙찰금에서가 아닌 따로 미배당 남은 배당 남은 서미정 씨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왜죠? 서미정 씨는 대항력이 있으니까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물건은 만약에 집이 시세가 1억 1천만 원이 넘는다면 1억 1천만 원을 넘게 서서 입찰을 1억 1천만 원을 넘게 해서 이 서미정 씨한테 낙찰금에서 다 줘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5천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이 집은 아무래도 시세가 1억 1천만 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서미정 씨한테는 우리가 낙찰금 외에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돈이 대략 6천만 원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물건은 어떻다?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청구 금액을 보고 보증금 미상이지만 다른 말소 기준이 없는 임차인이 직접 친 경매 사건은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입찰을 들어가고 입찰을 안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보증금 미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